그냥 오늘은 개인 연금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려고 해. 지금 연말이잖아. 연말이 되면은 13월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 13월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어? 바로 연말정산이지. 연말정산을 잘 해야지 내가 원천징수로 아주 원천으로 뜯겼던 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제일 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 일개미들이야. 일개미들이 제일 세금을 성실하게 내. 근데 난 뭐 성실하게 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우리는 뜯기고 미리 뜯기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들 알아서 조금 냈을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조금 낼 수 있도록 잔머리 구를 시간조차 없이 원천으로 띠껴서 받게 돼. 그게 바로 원천 징수 영수증이거든. 그래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금을 13월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런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걸 추천하는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 먼저 직장인들이다 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맨 처음에 사용할 때 한쪽으로 좀 몰아서 쓰는 방법을 써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그 친구 명의로 된 카드를 다 쓰는 게 좀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이 4명인데 내가 원천징수가 제일 높아.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연소득이 제일 내가 높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자매가 나보다 조금 벌어. 그리고 나만 유일하게 뭐 직장인이고 나머지들은 다 뭐 대학생이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은퇴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내 명의로 카드를 일단 몰아서 쓰던가, 아니면 현금 같은 거 계산하실 때도 다 내 명의로 해서 다 쓰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커질 거야. 그래서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나중에 알도록 하고, 오늘 말할 건 세액 공제야. 그냥 내가 당장 주어진 세금을 낼게 있는데, 그 세금을 조금 내게 하는 걸 세액 공제라고 하거든. 그럼 세액 공제는 어떤 내가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세금을 조금 낼 수가 있어. 근데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한 걸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이걸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딘가에 취업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원천으로 뜯긴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직장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느냐? 많이 좀 들어봤을 거야. 개인 연금이란 상품이 있거든. 근데 개인 연금 상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연금 저축도 있고, 뭐 개인형 IRP도 있고, DC형이라고 알아서 회사들이 가입을 해준 퇴직연금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 연금을 들 것인지, 연금 저축을 들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형 IRP를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가입한 DC형 IRP에 내가 또 따로 개인 부담금을 납입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 오늘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형 IRP야. 개인형 IRP가 왜 뭐냐면, 일단 국민연금 그 기금이 고갈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나 너네들한테 연금을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니들 스스로 니들 연금을 만들면 내가 세금 덜 내게 해줄게 해서 만든 게 개인형 IRP야. 그게 개인연금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얼마를 해야지 내가 최대로 세금을 절약해서 돈을 아낄 수가 있느냐. 개인한테 주어진 돈은 총 연금에 쏟을 수 있는 돈은 1,800이야. 근데 1,800에 내가 다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1,800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최대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 7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가장 기본 형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말을 할 거야. 55세 때 되면 우리가 이제 연금을 탈 수 있거든. 그때 기준이 700이야. 그 이후에 돼서 타는 거는 뭐 최대 뭐 900까지도 낼 수 있는데 난 그거 관심이 없고, 나는 절세가 목적이고 난 딱 55살에 은퇴할 거거든. 그러니까 55세 은퇴 기준으로 말을 할게. 그럼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700만 원까지 최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개인형 IRP에 내가 만약에 2021년에 지금 가입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700만 원을 그쪽에다가 입금을 하잖아. 그러면은 7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을 해? 10 몇 퍼센트를 해. 그러면은 어떤 돈이 액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 10%를 한다고 하면 뭐 70만 원이 나오잖아. 그럼 그 70만 원은 세금을 덜 내는 거야. 이해가? 세액공제라고 했잖아. 내가 결정적으로 내야 되는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세금에서 그 내가 냈던 그 개인형 IRP에 냈던 돈의 10%, 즉 70만 원을 덜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13월 2월 달이 딱 됐어. 연말정산 딱 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뱉어내야 돼. 연말정산 뱉어내야 되는데 내가 200만 원 뱉어내야 되는데, 내가 12월 30일 날 개인형 IRP를 만들어서 거기다 7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700만 원에서 내 소득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곱해서 70만 원 세금 덜 내서 내가 130만 원만 세금 내도 된다고. 요게 세액공제 개념이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너도 나도 다 가입을 하겠지.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다가 납입을 하고 55세 이전까지 못 건드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5살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700만 원 당장 딱 넣었어. 그럼 700만 원을 이제 5년 뒤에 내가 좀 조금 그걸 받을 것이냐? 못 받아. ISA처럼 뭐 3년 뒤면은 이제 좀 자유롭게 출납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55세 이후가 돼서 연금의 형태로 받아야지만 제일 손해가 적단 말이야. 제일 최상의 그 컨디션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 뜯기는 거 덜 뜯기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700만 원이 30년 동안 묶여 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도 괜찮은지, 그래도 괜찮은 돈인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기회비용인 거지. 내가 그 700만 원을 딴 데다가 쓸 수 있잖아. 투자한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내가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다. 700만 원 뭐 있는다고 해도 내가 뭐 어디 할 줄을 모르겠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개인형 IRP에 700만 원 넣는 걸 추천을 할게. 그럼 구체적인 그 계산 방법을 좀 알려줄 텐데, 먼저 내가 가장 흔한 거는 사람들이 한 연봉이 한 5,500 이하일 것 같아. 그런데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먼저 기준으로 말을 해줄게. 4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내가 낸 납입한 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연봉이 딱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이어서 내가 700만 원을 개인형 IRP다가 내가 납입을 했어. 그럼 700만 원 곱하기 16.5%를 해. 그 두 개 곱하면은 115만 5천 원이거든. 그럼 내가 세금을 115만 5천 원 덜 내는 거야. 덜 내는 거니까 뭐 돌려받거나 내가 더 냈어야 되는 곳에서 빼기 공제가 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16.5%가 아니라 13.2%가 적용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92만 4천 원 정도 되거든. 그런데 되게 막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왜 나는 공제가 이밖에 안 되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소득 플러스 조금이라도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연봉이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13.2%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아. 그런데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 사업소득 0이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나는 5,500만 원 받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까지는 16.5%가 적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115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나처럼 연봉은 비록 4,500이지만 사업소득이 1만 원이라도 존재하는 사람들은 13.2%가 적용이 돼서 92만 4천 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한 20만 원 차이니까 뭐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니까 그냥 내 소득이 뭐 구간 차이로 조금 뭐 이렇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 그냥 돈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 조금 더 주는 거잖아. 그걸 뭘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8천이다. 8천이면 그 사람들은 1억 이하 소득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 700만 원 납입했을 때 16.5%가 아니라 13.4%니까 90 얼마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고. 내 연봉이 4천만 원 딱이다. 뭐 종합소득세로 따졌을 때 사업소득 뭐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 기타 소득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딱 4천만 원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16.5% 내가 납입한 금액 16.5% 그래서 최대 700만 원 납입했을 때 115만 5천 원이 덜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연금 저축을 내야 되나요? 개인형 IRP를 해야 되나요? 이 고민이 좀 많을 건데 나는 개인형 IRP가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연금 저축이야. 왜냐면 나도 아주 어렸을 때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고 그냥 들었어. 그냥 내가 되게 신뢰하는 친구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따라했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따라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삼성증권에서 연금 저축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계산해준 거는 400만 원을 최대 납입을 할 수가 있어. 개인형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 저축은 4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400만 원을 만약에 납입을 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한 34만 원 이 정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납입해서 최대 400만 원으로 맞출 수 있는데 왜냐면 400만 원까지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34만 원 너가 들도록 해 이렇게 알려줬는데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매달 34만 원씩 자동이체 하기가. 그래서 난 그때 당시 10만 원만 했었거든.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내가 첫 번째 회사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퇴사를 했어. 그래서 퇴사를 하니까 이제 백수가 됐잖아. 그럼 백수가 됐는데도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마이너스 너무 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백수 기간이 되게 길었어. 한 2년 몇 개월이었는데 그때 동안 계속 이렇게 내고 있었던 거야. 혼자서 계속. 그래서 10만 원까지 계속 나는 10만 원 다행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냈는데 만약에 내가 34만 원으로 했으면은 그게 엄청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연금 저축이랑 개인형 IRP 차이를 좀 알려줄게. 연금 저축은 연금 저축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연금 저축 신탁이 될 수도 있고 연금 저축 펀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안정형은 아닌 거겠지. 보험, 펀드, 신탁이잖아. 그러니까 안정형 상품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각각의 이름 따라서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 상품인 거고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 상품인 거고 신탁은 신탁 상품인 거야.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그 개인형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해지 시 손해가 엄청 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해지 시 손해가 굉장히 커. 그러니까 나처럼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게 정확히 연금저축보험이야. 그러니까 해지 시 내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사업비 쪽으로 다 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기 예금은 그냥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거든. 지금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꼭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의 장점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걸 들었느냐? 이거는 담보대출이 가능해. 즉 이 돈을 담보로 예금 담보가 가능한 거지. 예적금 상품으로 담보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벌써 2016년부터 내가 납입을 했으니까 한 여기에 못해도 한 몇백만 원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90%까지 내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중간에 해지하는 게 안 되잖아. 55살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급전이 필요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뭐 카드론 뭐 이런 거 받으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90%까지.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내 친구가 나한테 이거를 추천했던 것 같아 아마. 그때 당시 내가 자세히 새겨듣지 않았지만.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펀드니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또 이거는 담보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연금저축 펀드는 하지 말고 우리 애초에 연금을 드는 이유가 절세가 목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내가 선택을 할 거면 보험을 선택해라라고 나는 추천을 하고 싶어. 펀드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 이 연금저축에 할애할 돈을 거기다 쓰지 말고. 그리고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예금으로만도 구성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예금이나 펀드 내가 다양하게 조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시도 1년, 뭐 3년, 5년 이렇게 마음대로 지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단점은 담보대출이 불가해. 근데 55살 때까지 묶여 있는 돈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연금 저축해야 돼요? 아니면은 개인용 IRP 해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30 최근 향후 30년 동안 목돈을 쓸 일이 별로 없으실 분들은 개인용 IRP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목돈 쓸 인생 계획을 할 때 조금 목돈 쓸 계획이 있는데 최대한 저리로 내가 예금 담보 대출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 보험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두 개 차이가 있다면 연금저축 보험은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이야. 그리고 개인용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이야. 그럼 내가 개인용 IRP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하게 되면 총 1,100만 원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받는 건가요? 아니야. 700만 원이 최대 한도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조합을 어떻게 하더라도 700만 원 곱하기 16.5% 혹은 13.2% 해가지고 세금 덜 내게 되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세 목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700만 원 정도는 내가 지금 매년 이쪽에 할애를 해도 내가 뭐 생활을 하는데 당장 3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뭐 무방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는 걸 추천을 해. 왜냐면 가입만 함으로써 이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목돈을 55살, 향후를 위해서 55살까지 내가 만들어두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내 노후를 대비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게 가장 이득인 건 알지?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들었거든. 개인용 IRP를.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들으라고 추천을 해. 그 이유는 지금 30살에 나한테 10만 원이랑 내가 60살 노인이 돼서 10만 원의 그 체감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 나한테 10만 원이면 하루 그냥 애들이랑 놀고 없어질도 무방한 그런 돈이거든. 근데 내가 취직이 되지 않고 스스로 돈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10만 원을 다달이 누가 준다.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될 거야. 아무리 그때 내가 아무리 돈이 이미 많아 있고 불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젊었을 때 10만 원과 늙어서 내가 노동으로 함으로써 일을 벌지 못하는 시대 때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 10만 원의 가치는 정말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뭐 고객분들이나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어. 노인이 돼가지고 힘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 버스 정류장에. 그런데 매달 1일 날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 나를 닮은. 그래서 걔가 나한테 10만 원씩 주고 가. 그러면서 다음 달에 또 봬요 하고 딱 그냥 가버려. 그럼 되게 고맙고 반갑고 그렇다. 근데 그 청년이 30년 전에 나인 거야. 연금을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30년 동안 돈이 묶이는데 너무 아깝지 않을까 기회비용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야. 그거 플러스 절세 효과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용 IRP나 연금 저축 보험하는 걸 난 추천을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